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모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이제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부터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그리고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그 세액 감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주택임대소득의 그 과세 개요를 첫 번째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택의 정의 및 주택수 계산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업을 위한 그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당연히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한 그 개념으로 이때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 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 지역 내에는 5배 그리고 도시 지역 이외에는 10배 해당되는 그 면적을 이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간주를 하는데요. 둘 중에 큰 금액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만일 이러한 주택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우리가 상가주택처럼 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현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용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수익 계산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이때는 통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요. 만일 그 다가구 주택에 구분 등기가 각각 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첫 번째,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에도 만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한 명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익의 귀속자로 이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전전세한 경우의 주택인 경우에는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원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대나 전전세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부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고 이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든지 국에 소지하는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가 되니까요. 비록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수익금액입니다. 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이제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해 주택 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월세에다가 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주택 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미리 받은 선세금에 대한 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당해 선세금의 총 계약 월수분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그 임대기간 월수만큼을 분리하셔가지고 이제 총수익 금액으로 발라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을 보시면은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그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상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주거 전용 면적이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굉장히 소형 주택이죠.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간주임대료 계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곱하기 60% 곱하기 365분의 1을 하시고요.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9년 귀속은 2.1%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을 곱하신 금액에서 당해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든가 할인료,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을 하시면은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분이 본인에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에 이제 누진세율을 곱하셔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만일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곱하시고요. 이 금액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에 이제 그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시면은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둘 중에 유리하신 방법, 그러니까 세액이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등록된 임대주택과 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그 혜택을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록된 임대주택입니다. 월세에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수익금액이 되고요. 이러한 총 수익금액의 60%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의 60%에 해당되는 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요. 소득금액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0만원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를 이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의 분리세율인 14%를 곱하시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만일 이런 등록된 임대주택이 단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30%에 해당되는 세액 감면을, 그리고 8년 이상 이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면 75%에 해당되는 그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러한 세액 감면을 차감을 하시면 등록된 임대주택의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미등록 임대주택의 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월세에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수익금액이 되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익금액의 50%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수익금액에서 당해 수익금액의 50%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시면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이 소득금액에서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공제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당해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을 하시면 미등록 임대주택과 관련된 과세표준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분리과세 세율이 14%를 곱하시면 미등록 임대주택과 관련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당해 미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세액 감면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임대주택의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50%,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에 6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원, 그리고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400만원 차감을 하시면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때 불필요경비의 60%와 이제 기본공제의 400만원을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일부 기간 동안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그 수익금액 계산 방법을 보면은요.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고요.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50%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합니다. 해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라면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의 1-0.6을 한 그 프로테이지로 곱하시고요. 등록하지 않은 그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1-0.5를 한 그 프로테이지로 곱한 그 금액을 더하시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00만원, 이제 미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는 200만원 공제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등록 임대주택과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400만원과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에 대해서는 총 주택 임대 수익금액 중에 등록 임대주택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곱하시고요. 200만원에 대해서는 총 주택 임대 수익금액 중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두 금액을 더하시면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등록된 임대주택과 등록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서 이제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기본 공제액이 산정이 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필요 경비율 60%와 이제 기본 공제 400만원을 적용한 사업자가 만약 당해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필요경비율 5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을 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에 그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제 가산해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자 상당 가산액은요, 두 세액과의 차액에 감면 등을 받은 과세년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그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을 곱하시고요. 하루에 0.025%를 곱하신 금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그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을 하지 않는데요. 그 사유를 보시면은 첫 번째, 파산 또는 강제 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해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인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는 당해 세액과의 차액을 더 이상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택임대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와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 그 결정세액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월세에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 장부를 신고할 경우라면 실제 증빙에 의한 지출한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만일 추계 신고를 할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이라든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주택임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시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이러한 주택임대 그 소득금액에 주택임대 소득금액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더하시면은 종합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당해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고요. 이러한 과세표준에 6%에서 42%에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시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시면은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 그 결정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세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당해 주택임대소득의 수익금액이 됩니다. 이 수익금액에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60%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수익금액 50%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으시고요.
이러한 주택의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이러한 종합소득 금액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을 하시면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의 14%에 해당되는 단일세율인 분리과세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과 관련된 단기임대주택인 경우에 30%,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5%에 해당되는 공제감면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당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된 분리과세 대상 결정세액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결정세액을 합산을 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그 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주말이라서 이제 그 주말 농장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갔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후에 온다고 해서 이제 이른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요. 가서 이제 고사리 꺾다 보니까 비가 내려서 비를 좀 맞았습니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서 이제 비의 그 느낌이 좀 차가웠는데요.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날이 많이 가물어서 이제 꽃들도 좀 힘든 것 같고 나무들도 좀 힘든 것 같았는데 이 비가 그 나무들을 이제 많이 적셔주고 그 목마름도 많이 해결해 해줄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해서 어쩌면 참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 비처럼 이 코로나도 이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